자, 좋은 프로그램이란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울 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습관이 될 수 있게 뒤에 강조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습관을 들여놓으면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파이썬 언어를 배워서 어떤 분야에서 개발적으로 어떤 전문적으로 나아가실 수도 있고 또 기존 개발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파이썬이 어떤 단기간 프로젝트에 나는 필요해서 잠깐 배우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습관을 들여놓으면 여러분들이 IT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이런 파이썬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때 한번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코드의 가독성입니다. 1000줄, 만줄, 10만 줄이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간단하게 몇백 줄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수십 줄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떤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코드의 가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웹 프로그래밍이든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하는 앱이든 수정과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죠. 윈도우 11이 나오고 또 다음 버전이 나오고 안드로이드도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그에 맞게 거기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업그레이드, 버전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뜻은 내가 한번 작성했던 코딩, 프로그램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몇 번, 수십 번 또는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코드가 가독성이 낮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가독성이 낮고 어떤 유지보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새롭게 만드는 게 나아 이러면서 또다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이런 읽기 좋은 코드를 고려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의 길이. 짧게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변수 또 선언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완성이 된 다음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독성을 해치지 않게 되겠죠. 가독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짧은 코드로 파이썬의 특징을 이용해서 실습 때 이용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워서 또는 다른 언어를 하다 이 강의를 통해 파이썬을 배우고 어떤 알고리즘을 푼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볼 때 또 코딩 테스트 때 이런 변수의 네이밍이라고 하죠. 이 이름을 가지고 실력을 판단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누구나 봐도 변수의 이름만 봐도 영문으로 된 이름을 보고 얘는 이러한 의도로 이런 변수를 선언했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복되고 이런 중복 코드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딩을 해서 한 글자라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실행 시에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를 줄여야 빠른 효율성이 나타나겠죠. 또 불필요한 코드를 줄여야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빠르게 실행되고 또 빠르게 실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사양이 낮은 하드웨어에서도 잘 실행이 된다는 거겠죠. 좋은 결과물의 반응 속도를 내준다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고 싶다면 어떤 알고리즘, 최적화된 코딩 스타일에 따라, 코딩 기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코드를 줄여서 이런 중복된 코드를 줄이고자
어떤 객체 지향이 나오고 또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나오고 좀 용어가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예, 코딩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문법 공부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구글링해서 어느 정도는 다 누구든지 어디까지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는 작업은 이러한 습관이 있을 때 1군과 2군이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 요게 중요하구나 라고 머릿속에 지금 잠깐만 넣어 두시고 문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짤막하게 요약해서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이썬 이 강의의 핵심이죠. 파이썬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배우고 자,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파이썬의 어떤 장점, 파이썬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검색을 통해서 이미 서치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파이썬 유징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가장 유명한 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다 뭐 인스타그램, 구글, 또 유튜브 이러한 굵직굵직한 어떤 기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기술들을 창출해내는 회사들이 이미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5위, 4위, 3위 그쵸? 자바, C, C++, 파이썬 이 정도 선으로 어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파이썬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자바나 C를 사용함으로써 파이썬을 할 때 느꼈던 점은 쉽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쉽습니다. 쉽다. 그래서 처음 코딩을 배울 때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선행학습이 필요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매우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쉽다는 거죠. 이런 문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이 있다면 파이썬으로 저랑 입문을 하시고 또 같이 C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예제 파일로 올려놨던 부분을 C로도 짜보시고 자바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코딩의 양, 또 어떤 문법에 제공되는 함수의 편안함, 편리함 이런 것들은 파이썬이 좀 더 간결하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 체계하고 또 매우 흡사하고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결하고 쉽고 그리고 무료죠. 그 다음 오픈소스의 강력함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픈소스라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 잘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이미 만들어져고 검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들이 많다는 거죠.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이런 게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강력해요. 매우 짧은 시간에 고도화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픈소스의 강력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언급을 드렸지만 빠른 개발 속도죠. 생산성입니다. 간결하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합니다. 또 여러 사람과 공동작업도 수월해요. 협업이라고 하죠. 협업 수월. 여러분들 개발을 이미 하신 분들은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테스터가 또 필요하고요. 또 운영에 올리는 또 계속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개선시키는 그런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협업에 수월하다는 거죠. 물론 다른 언어도 협업과도 좀 별개로 수월하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빠른 개발 속도에서 나오는 이런 협업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뭐 장점을 나열하자면 계속 끝도 없겠지만 분야만 말씀드리면 자, GUI 프로그래밍이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윈도우나 맥 OS, 시에라 이런 것들이 다 GUI죠. 그래서 파이큐티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 파이큐티나 또 TK 린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소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 이거는 뭐 특히 언급을 안 드릴게요. 뭐 플라스크라든지 디장고 또 그거 외에 여러 프레임워크로 여러분이 지금 브라우저로 보는 유튜브라든지 또 뭐 다음 사이트 네이버 이런 백엔드라는 표현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빠르게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그 다음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이죠. 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이 가장 리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오픈소스의 강력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어떤 논문을 통해서 길게는 10년, 뭐 수십 년에 걸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서로 여러 학자들한테, 그쵸?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학문을 통해서 나오는, 코딩을 해서 나오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미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전 세계의 개발자가 개발했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무료로 인터넷에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에 비해 이렇게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기계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전처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어가 어렵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 언급을 드리죠. 그냥 파이썬은 오픈소스가 많기 때문에 가져다가 내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넘사벽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의 오픈소스에 비해 파이썬이 통계에 의하면 85%가 더 많습니다. 많다는 거는, 양이 많다는 거는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검색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빠른 개발 속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데이터 분석에서 판다스 이런 것들 이미 사용해 본 도 있겠지만 이런 정말 강력한 오픈소스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IoT 라즈베리 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소형 어떤 미니 PC죠. 이런 것들을 매장에 설치해 놓고 뭐 온도를 감지한다든지 날씨를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몇 명, 손님이 몇 명 와서 어떤 제품을 사는지 뭐 카메라로 찍어서 그 초소형 PC에 손님의 구매 패턴 이런 것들을 기계학습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짧은 코드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파이썬의 매력이죠. 그래서 이런 IoT 분야에 파이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베디드, 뭐 내장형 이런 거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파이썬에서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이런 오픈소스에서 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등에 지고 여러 분야에서 빠른 개발 속도와 생산성을 가지고, 안 그래도 문법도 타 언어에 비해 간결하고 쉬운데 협업까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파이썬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 기술을 이끌어가는 트렌드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C, C++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것부터 복잡하고 실용적인 거를 만들 때 파이썬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유도가 매우 높은 어떤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자유도가 높은 것을 만들 때는 매우 또 약하긴 하죠. 그때는 당연히 자바의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언어를 코틀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지금 저랑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환경 설정을 하고 저랑 또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이썬 문법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매우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제가 맥을 잡아드리고, 앞으로 이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분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탄탄하게 어떤
코딩을 할 때 기교라는 게 있죠. 어떤 짤막하게 재밌는 거, 이런 것도 되네 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거. 그래서 문법에 좀 충실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매우 충실하게 하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파트에도 적응할 수 있게 파이썬 입문이지만 약간 입문에서 살짝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